지난 9월 7일 국경 분쟁 중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실제 사격이 오갈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 일어났는데 한국 무기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핵보유국 중국 그리고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심각한 충돌이 두 차례나 들려왔습니다. 지난 9월 7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는 충격적인 충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측 간의 총성이 오갔다는 것인데요. 중국 자오리안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가 실질 통제선을 불법으로 넘어와 중국 쪽으로 침투했고 인도 측에서 먼저 사격으로 중국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인도 측은 중국이 먼저 불법으로 인도 국경을 침범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느 쪽이 먼저 사격을 가했든 이 말이 사실이라면 1975년 이후 거의 45년 만에 있는 전투가 됩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참변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 2km 이내에서는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1996년 합의했었지만 그 합의가 깨지고 말았는데요. 이제까지 돌을 던지는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총성이 오고 간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매체에 실린 칼럼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은 만약 인도군이 군쟁을 확대해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인도군은 섬멸될 것이라는 글을 남겼죠. 아직 누구의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충격적인 사진이 인도에서 공개됐습니다. 중국군이 무장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진짜 놀랍고도 어이없는 건 중국군인 중 몇 명이 들고 있던 무기의 정체였습니다. 바로 언얼도였죠. 이 언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주요 인물이자 괴물 같은 힘을 소유했던 관우가 들었던 그 언얼도 말입니다.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도 측에서는 무슨 중세시대에 사용하던 무기까지 사용하느냐며 놀라움을 표했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 2km 이내까지는 총기를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국의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중국군은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인도 측은 중국군과의 충돌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충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인도 카슈미르 북동쪽과 중국의 티베트의 남서쪽 국경인 라다크 지역에서는 또 한 번 45년 만에 충돌이 있었는데요. 양국 군인들은 몸을 밀치고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하게 충돌했고 인도군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영국에서 공개된 사진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바로 붉은 막대기에 쇠못을 두른 쇠몽둥이로 충돌 과정에서 실제로 중국군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모디 총리는 희생한 군인들이 있지 않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양국은 국경에 첨예하게 흐르는 긴장감을 완화하고자 상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이 야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고위급이 서로 나서서 병력을 뒤로 물리자는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중국군이 병력을 뒤로 물리는 척하면서 협곡에 대규모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분쟁 지역에 군사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1993년 합의를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합의를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인데요. 사실 중국은 이미 6월 초부터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최신형 무기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역시 최신 무기들을 대거 배치시켰는데 미국,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사들인 좋다는 무기는 전부 배치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인도 포병이 한국에서 수입한 K9 바지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 배치시킨 인도의 무장력은 한편의 무기박람이었습니다. 한국산 K9, 러시아산 전차, 미국산 헬기, 러시아산 전투기, 프랑스산 전투기 등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보다 월등하다고 인도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강국답게 자국의 최신형 무기들을 모조리 전개시켰습니다.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 포병 무기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군이 개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말이죠. 지난 6월 17일 중국 매체는 자국이 배치한 최신 무기들을 소개하면서 포병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인도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중국 지역에서 사격훈련이 실시됐는데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최첨단 정예부대로 보이기에 손색 없었죠. 하지만 속내가 달랐습니다. 영상에는 중국이 최신형으로 개발한 PLG-05 자주포와 PLG-07 자주포가 등장했는데요. 특히 PLG-05의 경우 알제리와 쿠웨이트가 도입해 유명해졌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모조리 탑재시킨 고성능 자주포라고 중국이 떠드는 바로 그 무기입니다. 그런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0km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발표한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48%를 점유한 한국산 K9이나 비슷한 성능을 지녔다는 독일의 펜자어비치 2000도 최대 사거리가 40km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중국이 그를 뛰어넘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거리가 그렇게 치더라도 발포 시 차체가 전혀 안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노출된 것입니다. 차체가 뒤로 밀리거나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포병 사격은 소총처럼 직접 조준해서 사격하는 직사격이 아니라 적의 위치를 계산해 공중으로 쏘아 올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곡사격입니다. 즉 1mm라도 틀리면 중국말대로 50km를 날아갔을 때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20mm가 틀리면 1km 밖에서 1m나 왼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50km를 날아가면 50m의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동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상 속에서 차체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노출된 건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적군을 쏘려다 아군을 전멸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인도의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입니다. 중국이 차체가 흔들려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했던 바로 그 자주포 덕분이죠. 지난 2017년 인도는 한국에게 자주포 K9 천둥을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자주포 덕분에 한국은 직접 자주포를 개발해 생산하고 수출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가 구매하기로 했던 수량은 총 100대였는데 초도 물량 10대만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대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방산업체 L&T가 직접 현지 생산하기로 했죠. 총 100대의 수출 금액은 총 7,100억 원이었는데 이는 인도 정부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최대 규모였습니다. 현지 생산명은 K9 바지라인데 바지라는 인도어로 천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 3월 인도에서 생산한 41문의 자주포를 몇 달 앞당겨 실전 배치했습니다. 원래 인도 정부에서는 올 11월 100대를 전량 실전 배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으나 한국에서 초도 물량으로 가져간 10대가 생각보다 훌륭한 활약을 펼치자 41문을 우선 배치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K9 자주포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 280문을 시작으로 폴란드 120문,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4문, 에스토니아가 18문을 도입했는데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30문을 주문하는 등 현재까지 총 600문이 넘는 수출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 중 호주에서의 성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육군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했는데 K9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1차에만 K9 30문에 K10 탄약 운반차 15대를 수출하게 되는데 그 규모만 1조 원에 이릅니다. 2차, 3차까지 이어진다면 수출 규모는 훨씬 더 늘게 되죠. 그리고 호주라는 국가가 가지는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호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비해 K9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호주는 파이브 아이스라고 불리는 첩보 공동체의 주요국이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를 사용하는 5개 국가는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전세계 사적 통신망 수십억 개를 감시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첩보 공동체죠. 가장 까다롭다는 첩보 공동체의 주요 국가에 수출했다는 점은 앞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호주에서는 2010년 K9을 선정했다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취소하고 견인포를 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이 강해지고 안보의 위협을 느끼자 오랜 고민 끝에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K9이 가진 장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수출국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에 주요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지자 중고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군이 쓰던 K9을 정비해 수출했죠. 어차피 저렴하더라도 중고품을 수출하면 한국군은 신형 자주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핀란드는 꼭 필요한 무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 양쪽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경우 전체 자주포가 아닌 차체만 수출했는데요. 이미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생산한 능력이 충분하지만 차체가 부실한 관계로 차체만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포탑은 자체 개발한 포탑을 얹었죠. 그리고 K9이 가진 가공할 수준의 화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K9은 살상 반경이 무려 50km에 이르는데 이 거리는 서울 강남역에서 양평, 포천, 인천, 화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1분에 최대 6발, 그리고 자동장전장치를 사용하면 15초에 3발씩 발사할 수 있는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일단 한국 땅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섬멸시키는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다시 중국과 인도의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아무래도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 어이없는 곳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인도 언론은 중국에서 방목 중인 야크 17마리가 인도 국경을 넘어왔다며 이 야크들이 스파이가 아닌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즉, 야크의 몸에 장비를 부착해 인도의 비밀 정보를 캐내가는 것이 아닌가 했던 것이죠. 인도군은 야크를 모두 돌려보냈지만 오히려 양국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빡친 중국도 똑같이 어이없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중국 언론에서 인도 국경의 고산지대에서 활동하는 사냥꾼들이 사실은 인도의 스파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 사냥꾼들은 고산지대에서 약초를 캐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국경 분쟁이 과열되면서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냥꾼으로 위장한 정보기관 요원이라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전개해 보는 이도 듣는 이도 당하는 이도 모두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디즈니에서는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실사판을 중국 배우 유혁비를 내세워 촬영해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때 송승헌 씨와 열애설로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뮬란 보이콧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콧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혁비가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던 당시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발언과 함께 홍콩이 부끄럽다는 글을 남겼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던 이들은 보이콧 뮬란이라는 해시태그를 띄우면서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다른 문제로 뮬란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촬영 장소 때문이었죠. 뮬란은 대부분의 장면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중국의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곳이라며 디즈니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및 트루판시 공안국에 감사를 표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디즈니가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온갖 비난과 비판에 직면한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인구수를 무기로 취해온 무자비한 무역 불균형은 미중 무역 전쟁을 초래했고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동남아시아를 누르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중 감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지투답지 않은 쪼잔한 행동은 여러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왔고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더 괜찮은 글로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